수 있어요? 볼트 차에다 케빈은 넣었는데. 일단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책상을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 테이블은 몇 경 있잖아. 테이블 다 안 들어가겠지. 지금 캐비넷 넣었냐? 이번에만 테이블 몇 경이니까. 어떻게 할까? 컴퓨터 언니 아니 우리가 필요한 한 대가 두 대만 가져가. 이게 캐비넷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좋은가? 이게 장롱인가? 글쎄 몰라 뭐가 더 좋은지. 언니 이 캐비는 맞지? 근데 이거 뭐 하나 또 빼자? 못 들고 갈 텐데 차에 안 들어가는데. 그냥 언니 용달차 부르면 안 돼? 나무 좀 해야 되거든. 나무? 나무 좀 잘 가지런히 정리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기 밖에 있는 사진을 묶어서 나무 언니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라고. 프린트기도 소형대나 프린트 안 할 거지 그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내 팔도 이거 너무 큰 거 같아. 그치 그냥 컴퓨터랑 이렇게만 들고 와야지. 케이블 안 들어가고. 이것만 있어도 되게 우리 교실 분위기가 약간이라도 좀 나지 않을까? 언니 나무 조심. 이게 엑기스. 저거는 갖고 가냐? 장갑 빠져. 이걸 안 봐도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영희 언니? 운전 언니랑? 영희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아 그래? 지났는데 지났는데. 아 그래? 구달해주기로 했는데 가끔 형광등이랑 막 같이 쌓고 찜찜하고 들어가. 세 개 가져가서 하나 남았을 텐데. 세 개가 전부 같아?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가져가. 아 네. 그렇지. 여기 있는 거 가져가는 거다. 의자. 책상 가져갔을 텐데 짐차로만 쓸 거라면 갔다 오든가. 같이 가는 거.
밖에 있잖아. 뭘 조용히 좀 비워봐요. 비봐. 달려보시려고 그러고 간판? 야 올려.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들고 가는 무거우면 안녕, 너들야. 이 노끈이랑 마음 섭섭해요? 그러네. 어? 형님 마음이 섭섭하대. 뭐? 형님 갑시다. 야. 누가 이거 누가야? 그 제 거예요. 제가 가져. 읽을게요. 읽을게요. 왜 끄세요? 예, 이제 바로 우리 모두 사회를 힘차게 기자회견 사회를 힘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델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신년 새해부터 이쁘게 이렇게 천막도 치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간판까지 떼왔습니다. 이제 간판도 떼고 여기다가 이제 천막 그 노들 장애인 천막 야학을 이제 오늘부터 개교를 해서 이제 개학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신년인데 어떻게 다들 좀 떡국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국 좀 드셨나요? 네, 우리 신년부터 이렇게 천막은 추운 날씨에 비록 쳤지만 여기 모여주신 그 많은 동지분들의 열기로 아주 훈훈하게 오늘 개학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그 동지들, 좌우에 있는 동지들하고 한번 새해 인사 덕담 한마디씩 나누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아주 분위기 훈훈하고 좋네요. 예, 이렇게 천막 야학을 오늘 개학한다고 하니까 기자분들도 참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주신 많은 기자분들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되고 노들야학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고 그럴 때까지 천막을 무기한 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꾸준히 와 주실 거죠? 예, 기자분들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약속하시고 여는 발언입니다. 우리
오늘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 교장이고요.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사회라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이렇게 교육받지 못했을 겁니다.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입시 교육을 하면서 입학시험 치면서 문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물리시험이라고 답이 2개 나왔다고 모든 언론들이 떠들어댔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점수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이 모든 언론들과 이 사회는 정말 난리 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이 뭐냐,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장애 인구 중에 45.2%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해 왔습니다. 책임져야 될 정부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인이 교육받을 문제가 인권의 문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문제이고 당연히 보장이 있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답은 뭐였습니까? 우리 그 배우고 싶은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서울시 교육청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찾아갔습니다. 서울시 찾아가니까 교육부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찾아가니까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육인 쪽 정부는 그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교육받지 못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야학 학생 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 그래도 명색이 교장인데 그 학생이 그래 개 같다고 그러니까 너 개 맞아 라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네. 여러분도 개 맞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30살 살면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집 나갈 때 집 잘 봐라 밥 먹여주고, 그리고 집 잘 보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집 잘 봤냐 밥 먹어라 라고 한 게 3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 지키는 개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이 사회에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이 사회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천막 야학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정부에게, 이 사회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노들 야학 14년 동안 해왔습니다. 무엇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왜 철거하냐고 물었더니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니까 우리 그나마 여기 친 천막 뜯고 딴 데로 갈까요?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돈이 있어서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서 뜨뜻한 건물 하나 없고 복지시설에서 이때까지 정말 있었었는데 그곳에서도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한다고 관리비가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쫓아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땅입니다. 이곳에서도 천막 야학을 하려고 이렇게 건물 천막을 쳤는데 불법 건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법으로 내모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친 건물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불법은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는 못 가도 길거리에 있는 간판은 읽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00몇 명 갔다고 이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수를 배워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화에 가서 자막이라도 좀 읽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막도 못 읽으니까 영어인지 이게 뭔지 한국말이 영어가 되는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먼저 불법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권리가 보장받아야 것이 이 불법이라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권리는 그들이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문제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경찰을 동원하든 구청에서 철거 반원들을 동원해서 제발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 불꽃마저 배움의 불꽃마저 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일지라도 우리 따뜻하게 난로 피우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그리고 정말 따뜻한 공간에서 마음껏 교육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힘들고 춥지만은 같이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들 학생들, 교사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와서 이 고생을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애인들 다 얼어 죽이려고 그러냐고.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난로 피우고 함께 있으면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서 정말 이 정부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의 45.2%, 약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만 봐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장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조건 속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 장애인은 이 나라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부의 좀 행태들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 힘찬 발언 좀 힘 받아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참 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엉뚱한 길이 아니라 정당한 길이라면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길들이 또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발언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들 장애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만한 노들 장애인 이야기에 대한 대단한 어떤 소식들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에 소개를 드리자면 이 땅에는 정말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고 이동할 수단이 없어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활동 보조인이 필요하지만 활동 보조인 인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참 힘겹게 그 투쟁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도 이제 시작된 지 1년도 채 제대로 안 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바꿔보고자 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교육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정립회관에서 1993년 8월 8일 날 5명이서 우리 함께 시작했었던 그것이 노들 장애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때 제도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장애성인들 그들은 그냥 교육받지 못한 채로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현재 노들 장애인 야학의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35세입니다. 그 20년, 30년 동안 공부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외출도 제대로 못한 채 지내던 많은 학생들이 겨우 찾아온 것이 어떤 제도적인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민간 장애인 야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로 무시하고 지금까지 쭉 나왔죠. 저희가 조사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2005년도에 통계청 인구주책 총조사에 나왔었던 자료입니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저희 노들 장애인 야학은 그래서 처음 정립회관, 지금 구이동에 있는 그 정립회관에서 15년 가까이 지금까지 교육 사업을 진행해 오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희는 이곳에 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우리 나왔습니다. 갈 곳 없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지 어떤 교육받지 못한 개개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차별적인 사회 구조들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들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동권 투쟁, 활동보조인 권리 투쟁, 시설비리 척결 투쟁 등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노들 장애인 야학은 199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단지 교육사업, 개인을 위한 교육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운동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들바람이라는 소식지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면 지금 현재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장애인 학우들은 모두 39명입니다. 그래서 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 한글 수학반, 우리 반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초 한글 수학반이 있고요. 초등학교 과정, 그럼 손 들어볼까요? 한 명의 신임 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있죠. 현재까지 노들 장애인 야학을 거쳐간 교사 학생들의 수요는 총 200여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왜 200명밖에 안 됩니까? 라는 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은 장애 학생들이 있다는데 왜 지금까지 200명밖에 안 나왔습니까? 저희 우선 출발은 5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우리는 6년 과정 거쳐서 졸업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 장애인 야학의 특성상 장애인들은 이 야학에서 교육받고 그냥 딱 떠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장애인 야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이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쭉 지내오셨던 그래서 우리 14년 노들 야학의 역사와 쭉 함께 하셨던 학생들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 노들 장애인 야학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야학들에서 더 많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 장애인 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목표가 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했지만
첨학약 이거는 불법이니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때 왜 이 첨학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볼 때 왜 법적인 없다고 말하기 전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힘들게 오늘 첨학약 치는데도 고생 많이 하신 유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날씨도 많이 춥고 그랬으면서 좀 재밌게 집에 다 같이 즐겨봤으면 대학생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다음 발언은 저희 총학생 회장님인데요. 학생 회장님이신데 이제 언어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셔서 저희 정우준 신임교사와 함께 학생 회장 인사글을 힘들게 써오셨습니다.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생회장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너무 좋아요. 몰라. 저도 배웁니다. 그럼 제가 학생회장님을 대신해서 학생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나 2008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느라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비참하고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정들었던 정립회관을 떠나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 첨학야학을 짓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현실이 싫고 괴롭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을까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못 배운 게 죄입니까? 배우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리도 배울 권리가 있고 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은 비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교육 정책 역시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되먹지 않은 교육입니까? 그럼 우리 장애인들은 평생 동안 글도 못 쓰고 신문도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네, 그래요. 차별하는 것도 좋고 무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우리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들야학은 길바닥에 나앉아도 수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긴 교육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찬이 찬 길바닥에서라도 수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하기 위한 교육일지 모르지만 장애에게는 살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살기 위해 우리는 첨학야학을 세웠습니다. 노들야학의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500만 장애인 중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싸움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노들야학 총학생회장 배덕민. 감사합니다. 통당 장애인 차별철폐운동본부 대표이신 박김영희 대표분 모시고 일차 발언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장애인 차별철폐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김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반갑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뭔가 재밌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천막을 치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우리는 불행하거나 슬프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길바닥에서라도 수업은 계속한다 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행복한 선택인 것은 바로 내 권리와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하고 있는,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찾고 있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장애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부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계획은 없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동기에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인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길바닥으로 수업을 하러 나서야만 되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만 살거나 그냥 너는 배워서도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배워서 뭘 해먹고 살 거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누구나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중학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갈 건지 어떤 좋은 학교를 갈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길바닥에서 수업을 하겠다고 천막을 쳤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언제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동생이 학교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학교를 갈 수 없을까? 왜 나는 학교를 가서는 안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나는 당연히 학교 가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아니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학교 보내주거나 아니면 데리고 학교 다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학교 가는 것을 못하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척 학교를 안 다녀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연한 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른이 넘어서 서른이 중반에 들어서서야 겨우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검정고시 공부하겠다고 나섰을 때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때 이렇게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도 알았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공부를 마쳤지만 그곳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나이가 40이 넘어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장애를 가졌고 성인이 됐으나 역시나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막을 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마음의 힘을 가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 사회의 차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차별받으며 살아왔던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대합니다. 더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으로 여러분들은 서울시가 그리고 교육부가 당당하게 장애인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그런 시설 속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성인의 교육을 확보하는 그런 교육권을 확보하는 그런 투쟁을 여러분은 분명히 성과를 이끌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쟁하시고 이렇게 길에서 그리고 천막 안에서 모진 바람을 겨울바람과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수업하시는 동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약 그리고 장애인 성인들이 수업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함께 교육권을 확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수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이 열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시작의 출발이 오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육권이 바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교육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성인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여러분들의 투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노들장애인 학생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모진 비바람 그리고 추위 함께 이겨내면서 함께 이뤄내는 그런 성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힘찬 발언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는 개학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좀 날씨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아침에는 정말 누려야 될 사회적 권리들에 대해서 박탈하고 그네들을 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노동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분은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숫자만 배우겠습니까? 한글과 숫자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간의 권리를 배우고 그리고 숫자만이 쟁취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농담이었고 마음에 담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대 부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 다음 발언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충북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이십니다. 민용순 회장님 모시고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거 우리 요구를 많이 담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가 어떠한 정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은 정부 같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려서 그네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는 노동자에서 받아주나요? 못 받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하여튼 행복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성인이라면 그 배우는 과정이 대학을 배우는 과정도 아니고 초중고를 배우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만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네들이 누구이길래 차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네들부터 차별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차별을 해야 올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맞죠? 그네들을 우리가 차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학령기나 장애성인들의 교육이 제대로 서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분들의 힘과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하여튼 무지한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무지하게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의 권리 제대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정말 투쟁 열심히 하셨으면 목소리가 다 쩍쩍 달라지시면서까지 열심히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혹시 장애인의 평균 학력 수준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학령기 인구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반면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진정 무리한 요구란 말입니까?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조차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노들야학이 정립회관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생겨도 정부에서 하는 말은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가 고작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임을 인정한다면 정부는 당장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4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기나긴 투쟁으로 드디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아직도 남은 길이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란 것이 만들어져야 그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노들 장애인 야학은 결국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여전히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으며 이 땅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노들야학은 이제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단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학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책임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우리의 공간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배움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질 때까지 춥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교육받을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노들 장애인 야학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어려운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교육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교과서를 받아보고 길거리 간판을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단지 공원에 천막이 쳐졌다는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발생시켰던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아무런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1월 2일 노들 장애인 야학 1동 드림.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 다음 순서가 이제 참 발언이 너무 길었죠. 좀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노들야학 학생분들하고 같이 저희 노들야학 친구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이제 정립회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떠나는 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건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오늘
예, 이걸로 길바닥에 나은 자도 수업은 계속된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길바닥에 나은 자도 수업은 계속된다. 수업은 보장하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책. 이것으로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잡힌다. 자, 학생들, 조리야 학생들 다 이거 그냥 셋 아니에요? 있어서 책상도 다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리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최대한도로 여기 모여봅시다 한번. 아까 눕히는 거밖에. 자, 여기 뒤에 더 들어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자리 잡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더 앞으로 옵시다. 여기까지. 자, 수연님 한번 옵니다. 우리 일찍 오셨는데 노동약 우리 학생들 아무도 안 본다. 정리를 하고 조금씩 정리를 하죠. 우리 에바도 학생이 우리보다 좀 더 떡을 먹고 떡 좀 줘. 썩 주세요. 떡 좀 먹고. 여기가 그나마 제일 따뜻한데 여기 햇빛 들어오게. 죠? 우리 어머님 새해부터 떡이나 먹어라 이거구나. 여기가 우리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내일까지 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몇 개월은 또 여기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당분간은 이곳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곳입니다. 알록달록하고 좀 좋다,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정리배관에 있던 교실도 알록달록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알록달록합니다. 추워요? 아니요. 여럿이 있으니까 힘내요. 여럿이 있으니까 쳐야 돼요, 우리도. 좀 따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리배관에서 공부할 때보다 결석하지 말고 꼭 다 와서 수업을 잘 들어야지만이 덜 춥겠죠. 그죠? 옛날에 제 일화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규식 우리 동문 있죠? 이규식 알죠? 이규식이 우리 야학 출신인데 수업을 땡땅 치고, 땡땅이라는 거는 결석하다 하는 건데 수업을 몰래 땡땅을 쳐서 여기 해화역으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러 왔는지 데이트가 있어 왔는지 하여튼 왔다가 그때는 해화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때가 98년도가 됐는데 그때 이쪽으로 놀러 왔다가 리프트를 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습니다. 해화역이라는 요 공간이 노들야하게 또 이 투쟁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규식이가 열심히 좀 그렇죠. 좀 이게 수업 빙땅 치고 가실 게 좀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수업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수업도 많이 예? 선생님 삥땅은 돈인데? 땡땡이다. 죄송합니다. 삥땅이 아니라 땡땡이. 수업을 결석하고 와가지고 다쳤어요. 뭐 수업을 땡땡이 친 거는 조금 괘씸하지만 그래도 리프트라는 걸 타다가 떨어져서 다쳤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싸웠던 곳이 해화역이고요. 그래서 해화역에 아마 서울 시내에서 엘리베이터가 요새는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많이 생겼고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생긴 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규식 우리의 동문이 또 수업을 이제 땡땡이 치고 하다가 다쳐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결석하지 말고 꼭 수업에 병학경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리병원에 맨날 있다가 그 바로 가까이 갔다가 수업 일당 맞추면 땡 하고 가다가 이제 딱 하면 이제 이까지 와야 되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맞나 모르겠다. 맞나요? 예. 이게 멀리서 저기 하남이나 저기 강서나 저 멀리서 우리 수업배로 온 사람들의 마음을 명학이 형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명학이 형님도 꼭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검정고시 졸업할 때까지 그만둔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꼭 나와주세요. 내 마음이야. 역시 우리 형님은 대단합니다. 우리 이 공간이 비록 좁지만은 또 좁으면 또 학생들 많이 생기면 여기 또 하나 짓죠 뭐. 그죠? 교육부가 책임만 지면 여기다 건물을 올릴까요? 네? 여기다 건물을 딱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수연이는 좋대요. 아까 우리 소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우리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대학 이걸 갖다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바다가 뭔지 아세요? 예, 압니다. 애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에바다라는 성경 용어인데요. 이 청각장애인들의 이 말과 귀가 트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에바다 복지회에 있는 에바다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교감 선생님이었다가 잘렸다가 또 교감님이 되셨어요. 되실 거예요. 그죠? 우리 또 요번에 사면될 때 또 사면되셨어요. 에바다 투쟁하시다가 시설비리 투쟁하시다가 집집법 위반으로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요번에 또 사면을 돼가지고 또 아마 교감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그 예상이 되는 우리 권호율 선생님 모셔서 우리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노들야 건물지라고 이렇게 봉투도 줬습니다. 이걸로 봉투
이 건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셨습니다. 우리 권현 선생님 모셔서 우리 개학식 힘주는 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 비겁과 야만의 사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다른 일을 하다가 온 게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교육부나 정부가 서로 그 관련 근거가 있네 없네 하고 미루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가정합시다. 누가 욕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고 정말 야만적인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비겁하고 야만적인 곳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전 세계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배우고자 우리 이 사회 모든 여건상 함께 배우지 못해서 교육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늦게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제대로 교육받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엄동설안에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니고 미친 사회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노무현 정부든, 그리고 앞으로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든,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배우는 사람을 왜 쫓아내고 공부하겠다는 사람을 왜 추운 겨울에 쫓아내야 하는 겁니까? 이만큼 우리 사회가 썩고 정말 야박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사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바다 사건이, 에바다의 비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설의 비리를 상징했다라면은, 지금 오늘 이 노들야학의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곳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주와 싸우면서 이 사회의 비겁과 비열에 싸우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합니다. 반드시 오늘의 이 고생이, 이 주위에 떠는 고생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큰 결실을 맺어서 더 나은 이 노들야학의 오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그만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비열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주위에 떨게 만드는 이 사회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는 서구의 민주화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궁궐을 거닐다가 갑자기 후두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된다,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민주화가 올 때까지 수백 년의 투쟁을 통한 그 피와 땀이 쌓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민주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비겁과 야만의 이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정부 이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반성하기를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위에 떨면서도 반드시 배우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함께 이곳에서 같이 고생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포기해야 할 때만 필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기회,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란 단어는 내년 가을에 김장할 때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포기가 그런 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멀리 평택에서 에바다 복지의 에바다 학교에서 오신 우리 권을 교감 선생님, 힘내시라고 우리도 힘차게 박수 한번, 포기하지 말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서